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코로나19 우리 학교 상황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명사대담 코로나19의 학교 현장을 돌아보다. 오늘은 광주 북구의 일동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김홍식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코로나19의 학습권 또 건강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김홍식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사실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 돌아보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예. 오면서도 보니까 네. 천고마비에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만은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고 예. 어려운 그런 상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그 힘내시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홍식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정말 돌아오면서 보니까 가을의 결실 계절에 참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께 또 위로 그리고 건강관리 다시 한번 덕담으로 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동중학교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질문제는 없지만 네. 우리 일동중학교. 예. 우리 일동중학교는 이미 일곡지구에서뿐만 아니라 네. 광주 시내에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네. 점만 빼면 1등 중학교다. 이런 말이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로 1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음. 오고 싶어하고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일동중학교 지금 역사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올해 23년째입니다. 23년. 네. 예, 거의 뭐 일곡지구의 역사와 같이 그렇습니다. 괴를 하고 있는데 점 하나를 안 빼도 일동이 모두 1등인 그런 학교를 우리 정말 교육 전문가시죠. 또 교육 행정의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김홍식 교장 선생님이 정말 섬김으로 리드하니까 그 학교 학생들과 우리 교사 또 학부모들이 혼연일체 그 말씀이 사실 일동이네요. 그렇게 해서 네.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 우리 일동중학교에서 코로나19의 우리 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네. 모든 방역 대책 및 방역 활동을 네.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방역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네. 학교 운영,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모든 활동에서 방역을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고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방역이 무너지거나 뚫려버리면 학교를 전부 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지금 학교 안에 지금 부설 지금 위원회로 지금 상설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회의가 있습니까요? 매일은 아니지만은 예.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예.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을 결정해야 되거나 예. 할 때는 상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등교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아침 등교 직전부터 사실 방역 활동이 시작됩니다. 네. 등교하기 직전에 자가 활동, 자가 검진을 해서 네. 담임선생님에게 이대 보고를 합니다. 아.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에 이렇게 네. 자기가 답변을 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심 상황이라고 한다면 등교가 중지됩니다. 실제 좀 이게 다혈이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상당수 나오고 그래서 네. 그런 학생들은 그 가정에서 음. 그렇게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건강관리를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오기 전에 그리고 거기가 1단계네요. 집에서 그렇습니다. 1단계. 그럼 네. 학교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네. 벌써 이제 줄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줄서기. 줄서기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네.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등교를 하고 현관에 들어서면 문이 딱 한 개 열려 있습니다.
한 개 열려 있는데 예, 예. 그곳에 그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음. 거기에서 문제의 상황이 없으면은 교실로 들어가는데 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 소독을 하고 아, 예.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3단계 관문까지 네, 그렇습니다. 통과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질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있으시고 우리 아이들 있으시고 학부모님들 있으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컨디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예, 싶은 내용이긴 한데 예. 요즘 사실은 이런 물리적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 그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이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블루 예. 또 코로나 레드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관계나 또 모든 일상생활이 없다 네. 보니까 네. 고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규칙한 그런 생활에서 오는 어떤 생활 리듬이 깨지다 예, 보니까 예, 예. 밥맛도 없죠. 예. 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 또 위축, 네. 심리적인 어떤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아이들의 심리 건강 상태가 저는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 네.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바라보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참 안쓰럽다 이렇게 바라보실 거고 지금 아이들 등교할 때 지금 교장 선생님이 다 지금 지켜보시는 거죠. 아침에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마 좀 바로 직설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때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하면 친근하신 그런 그 할아버지 모습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교장 선생님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런 터치가 좀 문제가 되기로 네. 있지만 응원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도 거시고 아이들이 교문에 이렇게 네. 반가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고 네. 아이들에게 네. 정말 너무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특히나 지금 3분의 1 등교 네. 이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짜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등교하는 아이들이 정말 옆 친구하고 이렇게 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등교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상이 너무 귀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일상의 소소함의 행복들이.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주 북구의 점 하나만 빼면 1등인 일동중학교. 예, 우리 김홍식 교장 선생님과 코로나19의 학교,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까지 체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면 좀 아이들 우리 싫어할 것 같은데 공부죠. 학습이죠. 이걸 사실 여쭙기 위해서 오늘 시간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습권, 우리 참 또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또 손이 좀 돌봐지고 또 손이 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대면하고 사실 대면 비대면 이 용어가 새로 생겼는데 네. 지금 비대면 수업이 거의 지금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선생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습. 예.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우리 2학년이 등교를 했거든요. 예. 3분의 1밖에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2학년이 등교하는 날입니다. 예. 근데 오늘 원격 수업과 그 다음에 이런 등교 수업을 합해서 예. 수업일수 102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예. 근데 이 102일 중에서 오늘 2학년이 등교했는데 등교 일수는 정작 26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말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특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각종 체험 활동, 예. 뭐 수학여행이라든가 또는 뭐 소풍이라든가 이런 각종 체험 활동, 심지어는 뭐 예. 아이들이 뭐 축제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마저도 다 취소되고 특히 또 운동 좋아하는 녀석들은 체육대회 다 지금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아, 교장 선생님 정말 갑니다. 축제 때문에 학교 다니고 운동 사실 그게 순수한 아이들의
정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너무나 그거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미리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밀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갑작스러운. 보니까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로서도 사실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수업은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도 힘들고 교사들도 엄청 힘듭니다. 특히나 그 선생님들은 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데 한 서너 배의 그런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장 애로사항이 또 있네요. 서너 배의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아이들에게 또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과정이 지금 11과목에서 13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의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6개 내지 7개의 동영상을 시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훈련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다른 과목을 계속해서 6시간 시청한다는 것은 물론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거의 스트레이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계속해서 보라고 재미있는 영화를 하더라도 6시간, 7시간 이렇게 계속 보라면 맞습니다. 어른들도 무척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감 딱딱한데 여기에서 학습 효과까지 기대를 해야 되니까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그것을 받는 학생들이나 참 생각만 해도 진작에 갈 만큼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이 비대면 수업에 또 과제까지 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학습 효과까지 또 기대가 돼야 되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되게 그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되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EBS 그것을 EBS 온라인 클래스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구글 클래스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또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병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목에 따라서 또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지 없는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2달 전에 우리 뉴스 데스크 이제 뉴스5에 초점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학습감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하위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께서 또 초등학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학습 손실이 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실제적으로 눈에도 보이고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에서도 이런 원격 수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잘 갖춰진 그런 가정하고 또 그러지 못한 가정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다 보니까 가정에만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남겨진 채 이렇게 어른들은 모두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 학습을 이렇게 옆에서 잘 지켜보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차이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 담임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접속은 했는지 또 그것은 과제는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잘 콘텐츠는 보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업무가 너무 많으셔. 중간중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피드백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학습 격차가 생기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형님들께 일동중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본다라면 또 이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선 학교 선생님들. 예.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가장 이런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우리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 그 연수, 현장 맞춤형 연수를 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를. 예. 예. 어려운데 지난 9월 7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자율연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동중학교네요. 그러면 주 강사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나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예, 좀 예.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 자원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 네. 교사 역량 강화가 훨씬 더 레벨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참 용어도 생소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접하면서 또 이렇게 그 분야에 또 좀 더 앞서가는 선생님한테 동료한테 예. 묻고 또 가르쳐주고 예.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 서로 동료 간의 그런 어떤 기밀한 어떤 유대감이랄까 이런 것도 팀워크. 커지고요. 예. 그 우리가 그 미래 그 어떤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도 역량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협업 능력. 예. 근데 바로 이런 협업 능력이 현장에서 발되고 있어서 저도 옆에 지켜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많이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김홍식 교장 선생님께서는 뭐 당연히 우리 또 일선에 또 이제 평교사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 네.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비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지금 더 많이 더 우수하시죠? 정말 대단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정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원격 수업에도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순수한 어떤 열정과 노고 덕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정말 우리 그 일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일동중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그 젊은 선생님들 또 협업 능력, 열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태가 왔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래도 잘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쁜 학생들 바르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로만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질문 없이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교육 미래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어떤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위기를 가져왔지만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예. 어차피 바뀌어야 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좀 더 앞당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교육혁명, 정말 혁신보다도 더 훨씬 강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코로나19 위기가 꼭 위기만은 아니다. 예.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이것을 우리 광주 교육이 선도하고 예. 또 대한민국 교육이 선도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준비, 노력 이런 것들을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정말 일동중학교 분원이 또 하나 어디에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일동중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모든 교사와 강사와 교수님들의 또 선생님들이 그런 열정을 또 품어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강주 교육이 또 하나의 어떤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교단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는 시간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일동중학교 김홍식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동료이자 또 후배 선생님들을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교육 행정가 우리 김홍식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 계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일동중학교 모든 구성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교장 선생님 출연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들어서 더 멋진 점 하나를 더 찍어가지고 1등이 되는 일동중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